자, 트럼프 얘기도 좀 해야 될 텐데, 계속해갖고 지금 미국이 이 협상을 한다고 해놓고 지상군들을 딸딸 긁어모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멘 후티 반군이 참전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방송할 때 아무래도 후티 반군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호르무즈로 가는 척 하다가 홍해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좀 해봤었는데 어찌 됐거나 후티 반군도 이제는 미군이 처리해야 될 대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상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관련한 내용 보면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계속해서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상군들을 속속 그 중동으로 집결시키고 있는데요. 일단 미 해군과 해병대 5,500명, 그리고 미 공수사단 2,000명, 신속대응군이라고 하죠. 중동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10,000명을 추가로 더 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그럼 17,500명? 네, 17,000명이 넘는 미군들이 지금 중동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르그 섬과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7개의 이란 섬을 점령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참전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거는 우리 이슬람에 대한 전쟁이고 도발이기 때문에 우리 저항의 축 세력들에 대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침략을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참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든 게 사우디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지만 사우디 영공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미사일들이. 사실 이 홍해를 예멘이 보면은 여기 딱 입구를 막고 있어요. 사우디가 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못 나가니까 연결된 송유관 그 아라비아 반도를 쫙 가로지르는 네. 그래서 홍해 쪽으로 항구 쪽으로 빼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어 내보내려고 딱 하니까 후티 반군이 어디를 가시려고? 예.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딱 참전을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후티 반군이 살짝 눈치 보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끼어들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딱 그 시점이 돼서, 이제 이쪽으로 막으면 돈이 좀 되겠는데? 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좀 그리고 그만 예멘 전쟁. 입장에서는 미국이 힘 빠졌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의 군사력으로 따졌을 때, 뭐, 토마호크도 이제 거의 다 떨어지고, 이 방공 미사일 수준도, 이제는 지네 막을 것만. 그러니까, 딴 사람 막아줄 게 없어. 이스라엘을 네. 줄 게 없어요. 당장 나 막을 것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고 주변 국가고 이제 아예 도와주질 않습니다. 니네 날아가는 미사일은 니네가 쳐맞아.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 내에 있는 공군기지가 주말에 피격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거기에 있는 공중 급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기 경보기까지. 그거 4,500억 원 넘는. 5억 달러짜리라더만. 네. 근데 진짜 제일 비싼 공중 조기 경보기도 이제 피격을 당해서 날아가 버렸고요. 미군 부상자도 꽤 있다더라. 네, 사망자도 발생했고요. 부상자도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란 측이 우리 이렇게 공격했지롱 이러면서 영상 공개하고 사진 공개했거든요. 미군 측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니들 진짜 쳐맞았어?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 안 하면 침묵은 긍정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도 사실 엄청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어설프게 지상군을 파견하면 걔네들 지킬 능력이 있냐라는 지금 의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에서도 난리고요. 주말에 미국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900만 명이 모였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이 생긴 이후에 가장 많은 인파가 반정부 시위에 동원된 사례라고 합니다. 뭐, 그 미국에서만 한 게 아니라 미국 주요 도시에도 많이 했지만 유럽까지 이게 퍼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킹 시위 여기에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앞으로 6월 달에 발행하는 집회에 자기 사인을 넣기로 했고요. 트럼프는 골프 치러 갔다던데. 네, 심지어 사진 도안도 자기 걸로 바꾼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휴. 제정신이 아닌 놈 같아요. 그리고 이거 호르무즈 해협도 트럼프 해협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실수로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이라고 자기가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린 이제 쿠바 갈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죄송합니다. 어떤 시기에든 이거 손을 뗄 거다라고 하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 남아있는 중동 국가들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중동 국가들이 그동안 미국에 의존해가지고 뭔가 자기 국가의 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왔던 데서 우리가 나서가지고 어느 편이든 미군을 몰아내든 이란을 몰아내든 이스라엘을 작살내든 지금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력들을 단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동이 그동안 미국과 이스라엘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자주적인 국방, 안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감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도대체 이란은 그렇게 많은 폭격을 맞고 그 많은 폭격 속에서도 지금 드론 공장이나 미사일 공장이나 발사시나 조장 시설에 3분의 1도 말하자면 피해를 안 입었다는 거예요. 미 정보 당국이 가장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란의 모든 미사일 제조 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거의 90%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보기관 그러는 3분의 1 정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란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440m 지하에 있는 생산 설비 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어디서 밀수로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외주 생산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항하고 있는 이란의 전력도 전력이지만 후티 반군이나 지금 뭐 하마스라든지 이런 다른 쪽 이슬람 단체들의 어떤 무장들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가 일정 개입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직하면 유럽 전선 특히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는 무기들도 동원해갖고 일단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범위는 훨씬 광범위해졌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전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관심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격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주말에만 600발 이상의 무인 드론 폭격을 우크라이나에 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웃기는 건 그동안 이런 무인 드론을 자체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라고 자랑했던 우크라이나의 소형 드론들 있잖아요. 이번에 하나도 작동을 안 한 거야. 이게 또 다 내려갔나 봐. 미군 도와주러. 네, 맞아요. 그래갖고 우크라이나가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스팅 줄 테니까 우리 나중에 패트리어트 줘 라고 합의를 봤는데 그거 내준 사이에 쟤들이 저걸 치웠네 그러고 러시아가 두들겨 패고 있다는 거죠. 미친 듯이 패고 있죠 지금. 그리고 여기에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면서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쿠르드 군대가 미군도와 참전하느냐 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르키예가 만일에 쿠르드 민병대를 미군이 쓰거나 이란에 공격하는 용으로 쓰면 터키도 참전해갖고 이란군 돕겠다 지금 이러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모사드 측에서 의도적으로 쿠르드 쪽에 지원을 한다고. 근데 쿠르드에 대해서는 일단 튀르키예가 제일 싫어해요. 튀르키예 내부에 쿠르드족이 제일 많은데 PKK라고 쿠르드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쿠르드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튀르키예가 테러 조직이다
라고 낙인을 딱 찍어버리면서 엄청나게 단합하고 있는데 사실 이 쿠르드 노동자당이 외부에 있는 다른 쿠르드족들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라고 튀르키예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에 있는 시리아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쿠르드족인 무장을 좀 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튀르키예가 눈에 불을 쓰고 그냥 죽여버릴 거야, 움직이지 마! 이러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조직적으로 이 쿠르드족들을 굉장히 지원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라크 쪽에 있는 쿠르드 무장 조직 한쪽하고 뭐 얘기가 계속 돼가지고 걔네가 들어오네 어쩌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튀르키예가 움직이기만 해봐. 다 쏴버릴 거야. 라고, 예,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은 돈도 없고 무기가 없어야 정상인데 돈도 있고 무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공격도 점점 센 게 오고 있어요. 이전보다 이 낙후된 무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탄도미사일이나 더 강력한 초음속 무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100% 누군가 지원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랍에미레이트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이란 자산 5,300억 달러 동결했다. 800조 원이에요. 지금 두바이를 비롯해서 아랍에미레이트 안에 들어와 있던 이란 관련된 자산 5,300억 달러를 동결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란 사람들, 이란에 줬던 그 영주권 99년 거주권이니까 사실상 영주권이죠. 이거를 일방적으로 다 취소해갖고 이란 사람들 돌려보내고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그 관리자들을. 이마만큼을 하고 있는데도 어디서 돈이 나서 이 전쟁을 끌어가고 있냐는 거지. 그것도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건 역시도 어딘가에 파이프가 있다고 봐지는 거고, 결국 그 파이프는 이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중국 쪽에서 어떤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물자나 자원을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자꾸 미국이 요 고리를 끊기 위해서 주변국들한테 이란 주변에 있는 그 비행기가 못 다닐 수 있도록 그쪽에 있는 주변국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한테 그쪽에 참전해갖고 거기에 대한 보급을 끊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을 지금 물밑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끝까지 닫힐 거냐 안 닫힐 거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란이 어느 정도 뭐 합의는 아니겠지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통행료 받고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있는 상태를 앞으로 우리가 영구에 관리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대당 200만 불씩 앞으로 꾸준히 내놔.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통과하는 선박에 200만 불씩이면 1년이면 15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면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라는 거야.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란에서 생산된 원유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다른 아랍 국가나 카타르나 이런 데서 생성되는 석유 자원이 통과하는데도 통행료는 나한테 내라고 하니까 미국은 아니야, 그거 내가 받고 싶어. 내가 받아서 챙기고 싶어. 내가 지켜줄게. 라는 차원에서 그걸 노리고 지상전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상군을 투입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본인들이 장악할 수는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유, 내가 육상군만 쫙 깔면 우리 미군이 세계 최강인데 이란군 정도는 그냥 점점 먹지. 50도짜리 그 바닥에다가 아무런 설비나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군인을 풀어놓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이란의 어떤 전면적인 공습전을 지켜내라는 것 자체가 전술상으로 무리예요. 아예 못 갑니다, 이란 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상전은 안 벌어질 거라고. 근데 도대체 17,500명은 어디다 짱 박아 놓고 있는 거야. 어디를 들어가고 싶어서. 응? 아무튼 이 사안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란의 외교적 입김이 더 커질 건데 문제는 이런 석유 부족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국가들의 비명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걱정부터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의 영향력도 지금 계속해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유 관련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경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석유 원유를 예를 들어 뭐 10억 배럴을 수입하면 5억 배럴을 제품으로 수출하는 나라야. 한때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이 세계 수출 석유화학 부문 1위를 할 정도로 우리가 석유화학 강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유들을 수출하는데 이걸 받아서 쓰는 나라가 필리핀, 호주,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저런 국가들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안에서는 15% 정도 지금 경유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저런 나라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미 기름이 떨어져 버린 나라들은 거의 50%에서 80% 수준까지 기름값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 에너지 비상 상태가 선포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자꾸 우리나라한테 와서 하는 게 기존에 있는 경유나 휘발유 수출을 중지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야. 우리 살겠다고 우리가 생산하는 석유 제품을 수출을 안 하면 우리는 비축일이 확 늘 수 있어요. 버텨낼 수 있는 일자가 늘 수 있는데 보세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의 40%를 한국 걸 씁니다. 근데 한국이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바로 멈추는 거죠. 일본도 50% 이상의 등유화, 이건 난방유니까 지금 필요 없다고 하지만 30% 이상의 경유를 한국에서 받아서 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의 항공유를 한국에서 받아서 쓴단 말이야. 그 위에 싱가포르, 베트남 같은 국가도 한국이 석유 제품, 가공 제품을 수출해 주지 않으면 바로 셧다운에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쟤들이 원유가 없는데도 이마만큼이나 버티면서 살고 있는 건 한국이 그래도 계속 수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그럼 우리는 안 받아도 좋으니까 한국이라도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원유를. 한국의 정유시설을 멈추지 말라는 거야. 즉 우리나라가 호주, 일본,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에 사실상의 에너지 공급국인 겁니다. 현재 우리 위상이. 그렇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우리나라가 석유 수출 1위 국가고, 지금 현지에도 정제시설이 폐쇄돼가지고 한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고, 싱가포르도 아시아 석유 허브인데 우리나라한테 사고, 그 다음에 일본도 지금 엔저로 관광객 늘었지만 이제 휘발유하고 항공유 부족 상태가 생겨가지고 한국산 수입을 늘렸고요. 미국도 이 대미 수출 중에 15%가 급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파는 게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2025년에. 송 작가는 자꾸 수출하지 말자. 석유류 제품 수출 안 하면 2년도 버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자꾸 했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지만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가 아작나게 생긴 거죠. 그러니 한국의 위상을 누가 지금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이번에 중동전 끝나게 나면 사실상 동방에 제네바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뭐 안보뿐만이 아니에요. 방산 무기뿐만이 아니라 식량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까지도 전부 다 한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